페야, 안녕하세요. 대전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도 강보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뻔뻔한 우리들의 사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싱! 자, 오늘은요, 8단원 문화의 이해단원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중단원 3단원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를 배워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배울 큰 개념 두 가지는 뭐겠어요? 바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겠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 대중매체를 배워보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대중매체 물음표하고 5개의 사진이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은 역시 신문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진은 김응수 아저씨. 어떤 아저씨야? 묻고 더블로 가! 하는 아저씨죠. 김응수 아저씨가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 라디오에 관련된 사진이에요. 자, 세 번째 사진은 텔레비전 사진이고요. 네 번째 사진은 와이파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사진이에요. 마지막 사진은요, 우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에 관련된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5개의 사진이요, 모두 대중매체일까요? 자, 그리고 이 사진들 사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가운데에 초록색으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자, 이 선은요, 지금 이 사진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초록색 선은 어떤 기준으로 얘네들을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이 5개의 사진이 대중매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의미를 먼저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중매체의 의미.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대중매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의미들 중에서 키워드 4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4개. 자, 찾았나요? 첫 번째 키워드는 불특정 다수였어요. 자, 불특정 다수란 건 뭐냐면 내가 콕콕콕 이 사람들한테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지 않은 랜덤의 사람에게, 근데 그냥 랜덤도 아니고 다수의 랜덤의 사람에게, 즉 랜덤으로 많은 사람에게. 두 번째 키워드, 한꺼번에 많은 정보. 한꺼번에 많은, 한 번에 동시에 많은 것을. 세 번째 키워드, 전달하는 것. 전달하는 마지막 키워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중매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대중매체의 기능은 뭐냐? 뭐를 전달한다 그랬어? 정보를 전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정보 전달의 기능이 첫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오락거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어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게 대중매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사진들 속의 아이들이 진짜 대중매체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신문,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나요? 그렇죠. 맞죠.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문으로서 정보를 전달해요. 맞아요. 대중매체. 자, 묻고 더블로 가! 하는 응수 아저씨가 진행하는 이 라디오. 역시 랜덤의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한꺼번에 동시에 전달하고 있죠. 라디오 역시 대중매체가 맞아요. 자, 텔레비전은 어떻죠? 역시나 대중매체겠죠. 랜덤의 사람에게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화면을 통해서 전달하니까. 텔레비전 역시 대중매체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인터넷은 어때요, 여러분? 인터넷도 역시나 대중매체가 맞겠죠. 왜? 랜덤의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가고 있죠. 특히 우리는 인터넷의 노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역시 대중매체가 맞아요. 자, 그러면 SNS는 어떨까요, 여러분?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죠. 근데 이거를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설정을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게 설정을 해놓으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나 SNS 역시 대중매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모두 대중매체가 맞네요. 아이고, 대중매체가 맞아요. 예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이 초록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왜 이 세 가지와 이 두 가지를 구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종류와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종류와 특징,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전통적 대중매체라고 써있네요. 자, 전통적 대중매체는 뭘 전통적 대중매체라고 부르냐면 대중매체 중에서도 정보 전달이 일방적일 때 전통적 대중매체라고 부른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문자가 왔네요. 자, 여러분, 전통적 대중매체의 일반적 전달이란 건 뭐냐? 자, 신문이나 라디오,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앞서 봤던 그 사진에 나온 대중매체들은요,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다 이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 제공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제공자들이 신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으로 자신들이 만든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이죠. 즉, 여기에서 이 정보를 받는 사람들, 우리는 수신자라고 하죠. 이 정보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반대로 제공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없죠. 제공자만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전통적 대중매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전에 사진에서 봤던 이 두 가지, 인터넷과 SNS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이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가 구분하고 있어요. 한번 이 특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봅시다. 두 번째, 뉴 미디어라고 써있죠? 새로운 미디어, 뉴 미디어 읽어보겠습니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 즉,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정보 전달이 일방적이 아니라 어떻다? 쌍방향이다. 자,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플러스 SNS, 이거는 정보가 어떻게 된다? 쌍방향이다.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여러분, 예전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은 정보를 전달하는 제공자가 뚜렷했어요. 생산자가 뚜렷했죠. 그래서 그들만이 나한테 그들이 만든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줬는데, 지금은 뉴 미디어가 등장한 이 시기에는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나의 SNS에 글을 올려요. 정보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내 친구가 그걸 보고 정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 친구가 그걸 보고, 그래? 이런 정보가 있어? 나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하면 내 친구가 또 글을 써, SNS에. 즉,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다. 즉,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사진으로 가보면 스마트폰 와이파이 또는 SNS들은 위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는 다르게 정보가 어떻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초록색으로 구분 지어놨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자, 두 번째 큰 개념은요,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자,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대중문화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수의 사람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우리 대중문화라고 해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다수의겠죠. 자, 다수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우리는 대중문화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퀴즈. 선생님은요, 선생님 친구들이랑 카페에 놀러 갔을 때, 한 30분간은 배짱이 놀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을 때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들만의 배짱이 놀이라고 이름을 짓고 카페에 갈 때마다 그 짓을 하는데, 자, 이 배짱이 놀이는 대중문화일까? 당연히 아니죠. 왜? 소수야. 나랑 내 친구들 2명만 해. 3명만 하는 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배짱이 놀이는 대중문화가 아니에요. 왜? 조건이 뭐기 때문에? 대중문화가 되려면 다수의 사람이 즐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 대중문화의 의미 다시 한번 알고 가자. 헷갈리면 안 된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우리 대중문화라고 한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생산되고 유통됨. 즉, 대중문화는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생산되고 유통돼요. 즉, 다수의 사람들이 알려면 그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그 문화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단이 뭐야? 대중매체야.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는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해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이 읽어봅시다. 새로운 대중매체가 등장하면 대중문화의 양상이 바뀐다. 즉, 새로운 대중매체가 등장하면 그 전에 대중문화의 모습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가수들이요, 노래를 내면은 음반이라고 해서 CD를 냈어요. 그래서 이 CD나 테이프를 사서 이걸로 노래를 들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뭐를 통해 노래를 듣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노래를 들어요. 그 어플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음악 어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 음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자, 대중매체, CD, 테이프 같은 이 대중매체가 뭘로 바꿨어? 스마트폰이나 그 어플로 바뀌게 되니까 대중문화도 음반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 음원을 즐기는 문화로 바뀌었죠. 자, 이해돼요? 안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대중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중문화의 특징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다. 왜? 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대중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중매체가 우리 일상 속에 흔히 옆에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린 대중문화를 통해서 오락과 휴식을 제공받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의 집의 모습 볼까요? 선생님 집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근데 거의 비슷해. 선생님 옆에, 침대 옆에 테이블에다가 스마트폰 거치대 딱 해놓고 집에 가면은 딱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그 거치대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그러고 놀고 있어요. 자, 선생님 일상에서 쉽게 오락과 휴식을 제공해 준다. 자, 대중문화의 특징 첫 번째였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통해 뭐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보여? 지금 이거 보여? 무슨 장면일까? 자, 맞아요.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통해 뭐를 하고 있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어몽어스를 하고 있어. 자, 여기 선생님 배 보이죠? 자,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 대중문화를 쉽게 오락이나 또는 휴식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중문화 특징 첫 번째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징, 상업성을 띠기 쉽다.
상업성이란 건 뭐냐면 돈을 벌려는 속성이야. 상업성을 띠기 쉬워서 선정적이고 조금 사람들이 혹할 수 있게 좀 야한 거나 또는 쾌락적 문화, 좀 말도 안 되게 일상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흥미만을 돋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자,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냐? 신태일이라는 BJ가 폐암이 걸렸다며 주작방송을 했다. 다음날 구라암 이렇게 관종짓을 했지. 어그로를 끌었어. 자, 얘가 이 짓을 한 건 뭐야? 처음에 폐암 걸렸다고 하면서 뭐를 위해서? 유튜브 조회수, 방송 조회수, 생방 시청자 수, 그 다음에 플러스 안쓰러우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별풍을 겁나 싸. 얘가 이 짓을 한 거는 이것 때문이야. 돈 벌려고. 즉 상업성을 띠기 쉬워. 근데 이 돈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벌리는데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자극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극적인 소재로 선정적이거나 쾌락적이거나 뭔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어그로를 끌면서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렇게 주작방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대중문화의 특징, 상업성을 띠기 쉽다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대중문화의 특징은 바로 뭐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공유 범위가 넓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대중문화는요, 정말 이게 문화를 알게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왜? 뭐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그 문화를 즐겨요.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까? 다 똑같은 빠른 속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알게 돼. 그럼 다 그 문화를 즐겨.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문화가 발전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화가 확장된다? 다 똑같은 획일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여름을 강타했던 놀면 뭐하니의 이 싹쓸이의 시작은 유재석이 자기랑 같이 여름 노래를 할 멤버를 찾았어. 근데 그때 막 뜨고 있었던 대중문화 1일 1강 알죠? 비를 그래서 섭외하게 되죠. 근데 이 1일 1강이 유행어가 된 이유는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 학생이 1일 1강이 아니라 비의 깡이라는 노래를 추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비의 깡을 찾아보게 되고 거기에서 막 그 우스꽝스러운 가사와 막 자기의 취한 듯한 그런 모습을 막 조롱하면서 이 1일 1강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 자, 이때 이 1일 1강 비의 깡이라는 노래가 유행하면서 TV까지 나오는 속도 굉장히 빨랐어요.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1일 1강, 1일 1강, 2강, 3강 하면서 다 깡이라는 문화에 막 심취해 있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유튜브를 강타했던 이 가짜 사나이 알죠? 너 뭐야? 너 인성 문제 있어? 네 팀 버려! 또는 4번은 개인주의야. 이런 수많은 밈을 탐생시켰던 가짜 사나이 역시 엄청나게 확산 속도가 빨랐고요.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짜 사나이를 알고 이 가짜 사나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유행어 문화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문화라기보다는 어딜 트나 깡이 나오고 어딜 트나 이 유행어가 나오는 획일적인 문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중문화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요. 대중문화에 대한 자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금 대중문화의 특징에서 봤듯이 여러분, 대중문화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오락과 휴식을 제공하는 반면에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고 흥미 위주로 상업성을 띌 수 있고 또 너무나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획일적, 다양한 문화를 만드는 데는 힘들다. 획일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졌어요. 즉,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중문화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대중문화를 수용할 때는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대중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다 따라하고 좋은 거야 하면서 즐기기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방금 말했듯이 일상성.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주변에 그냥 흔하게 내 주변에 있어서 그걸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면성.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문화를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비판적 수용의 자세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 자, 첫 번째, 비판적 자세라고 해서 대중문화의 어떤 측면을 인식해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대중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즉, 이 대중문화가 보여지는 문화 중에서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해줬던 그 신태일이 막 자기 폐암 걸렸다고 주작 방송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막 웃기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 왜 주작질이냐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너가 주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주작 방송에 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뭐 암을 가진 사람들에게 넌 아픔을 준 거다. 그걸 이용한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세는 뭐냐? 적극적 자세예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바람직한 대중문화 형성을 위해 참여해야 된다라는 자세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 바람직한 자세를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해볼 거냐? 선생님이 미션을 2개나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첫 번째 링크는 바로 뭐냐면 또 패들렛이야. 재밌지? 패들렛 또 상품 줄게요. 패들렛 첫 번째 여기 보면 주소 써있어요. 패들렛.com T4에 헬로1이라고 써있죠? 자, 오늘의 미션 리터러시 나도 할 수 있어. 리터러시란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대중문화를 리터러시 해보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평소 관심 있는 대중매체 또는 프로그램에 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평가해주세요. 그래서 예시, 선생님 예시 달아놨어. 선생님이 관심 있는 유튜버는 크리미어로즈예요. 유튜버예요. 자, 고양이들을 키우는 그런 유튜버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그 중에서 그냥 흔한 고양이들도 있지만 거의 다 고가의 돈을 주고 애완샵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품종묘들이 많아요. 또는 사람들이 귀엽게 보인다고 해서 막 믹스를 한 킬트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킬트 종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외관상 귀엽게 보고 싶어가지고 얘네들을 무리하게 교배를 시킨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병을 달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일찍 죽고. 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유튜버는 크리미어로즈다. 긍정적인 면은 반려동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은 유전병을 가지게 되는 품종묘나 킬트종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게 됨. 이러한 종들의 입양이 유행이 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동물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음.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튜브 크리미어로즈에 대해서 리터러시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패들렛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대중매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리터러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겠지. 없다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자, 근데 미션이 몇 개야? 2개야? 하나 더 있어요. 이 미션은 뭐냐면 주소는 일단 패들렛.com T4의 헬로2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해보는 거야. 우리 문화의 의미할 때 처음에 해봤던 것처럼 하는 건데요. 자, 어떤 미션이냐? 내가 생각해본 영향력이 큰 사회 변동. 사회 변동이란 건 사회가 변화한 거야. 그거에 대해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쓴 사회 변동.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충격적이고 영향력이 큰 사회 변동은 비혼주의자들이 증가했다는 거야. 옛날에는 결혼하는 사람들 무조건 나이가 차면 결혼해야 돼. 그래서 막 노처녀들, 노총각들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야, 나 비혼주의자인데? 당당하죠. 이런 사람들의 증가. 선생님이 봤을 때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뭔가 충격적인 사회 변동이었어. 그럼 이거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 욜로라는 말처럼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은 뭐냐? 결혼의 안 좋은 점을 강조하게 돼요. 이 비혼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이런 비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혼의 안 좋은 점을 막 말해.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나오는 건 남녀 혐오라는 거지. 남자가 이래서 결혼 별로야. 여자가 이래서 별로야. 이러면서 남녀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면이에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를 2개 다 달아줬어요. 여러분 링크 2개 다 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미션을 수행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안녕. 뵈봐.